안녕하세요. 하자 없는 시공의 그만하자 장건입니다. 오늘은 60평 이상을 공사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60평 이상을 공사하려는 분들이나 또 60평 미만이라도 다중, 다가구나 다세대를 건축하려는 분들이 참고하면 좋을 것입니다. 실제 건축주가 문의해온 내용을 토대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충청권에 95평의 규모로 상가주택을 짓고 싶은데 공사비는 부족하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면허를 대여해서 직영 방식으로 건물을 지어보면 어떻겠는가를 걱정하면서 상담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건축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여기에서 도와주는 사람이란 면허 대여업자겠죠? 업자가 면허를 대여해서 건축을 도와주겠다. 면허 대여료 3%는 종합건설사에게 주고 업자는 관리비만 받고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 건축주가 처음부터 면허 대여를 생각한 것은 아니고 95평을 공사하려다 보니까 60평 이상의 건축물은 종합건설사를 통해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종합건설사를 알아보니 공사 비용이 만만치 않았던 거죠. 할 수 없이 면허를 대여해서 지어볼까 하고 상담을 해온 것이고 주의사항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걱정이 담겨 있는 상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 종합건설이 뭐냐? 종합건설사는 건축 분야에서 중급, 초급 기사와 기술사 이렇게 총 5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해요. 4대 보험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겸직을 할 수 없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기술자들 월급을 주고 사무실을 운영하려면 작은 건물을 공사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합건설사가 단독주택 하나 지어서 얼마를 남길 거냐는 거죠. 이익이 없거나 작으면 급여를 줄 수 없고 회사 운영이 안 되는데 작은 공사를 맡으려 하겠습니까? 이런 현실 때문에 건축주는 믿고 맡길 시공사가 없다고 하고 시공사는 추가 금액을 요구해서라도 공사 단가를 올려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모순과 딜레마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95평은 종합건설업체가 맡아야 하는 거죠. 공사 금액을 높게 받아야 하는 건설사와 낮은 금액으로 시공하고 싶은 건축주 간 의견을 좁히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축주는 할 수 없이 면허 대여를 고려해 보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 사진을 보시죠. 제가 약 2년에 걸쳐서 약 2,000평에 이르는 주유소 공사를 한 현장입니다. 보기와는 달리 주유소는 지하에 많은 시설물이 시공이 되죠. 주유 탱크도 들어가야 하고 기름이 새지 않도록 완벽하게 방수 공사가 되어야 하죠. 만약 기름이 새서 토양을 오염시키면 상상할 수 없는 큰 벌금을 물게 됩니다. 차가 편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진입로도 90m 이상 만들었고 가속해서 나갈 수 있도록 진출로도 120m 이상 공사했죠. 임야에서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300m 이상 옹벽을 공사했습니다. 이곳은 주로 대형 화물차들이 드나들고 감속하고 가속을 할 때 어마어마한 중량이 가해져서 바닥은 철근 콘크리트를 깔고 그 위에 아스콘을 또 한 번 입혔습니다. 까다로운 공사였고 대공사였습니다. 그런데 더 힘들었던 건 이 공사 자체보다 주변의 민원이었습니다. 저는 이 현장에서 민원 때문에 고생할 것이라고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장에는 주변에 인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500m 이내에 인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민원인들 땅 주변으로 전기선이 이어지니까 반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참 동안 전봇대를 못 세웠어요. 당연히 공사 현장에 전기를 댈 수 없었죠. 한전에서는 민원인들과 합의를 봐야 한다고 해서 고생을 꽤 했습니다. 공사가 늦어지니까 힘들더라고요. 이처럼 공사 현장에서 민원 발생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저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현장을 본 사실이 없습니다. 어떤 민원이냐 이것만 다를 뿐 감안하고 있어야 하죠. 다닥다닥 붙어있는 도심에서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소음 관련 민원, 먼지 발생 민원, 일조권 민원, 그 외에 상상할 수도 없는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작업자가 공사 중에 다치는 상황도 빈번하게 일어나죠. 민원은 민원을 해결하면서 끝나야 하고 다친 작업자는 치료를 하면 더 이상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때 면허 대여로 불똥이 튀게 되면 아주 복잡한 문제로 번지는 것이죠. 차라리 준공 후라면 문제가 덜한데 준공 전이라면 사소한 민원으로 시작된 것이 공사 자체가 중단될 수 있는 문제로 번지는 것이죠. 면허 대여는 시공사만 처벌받는 것이 아니고 건축주도 동일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이 대목에서 생각해 볼 문제는 그만하자 종합건설 면허를 어떤 사람이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줄 수 없는 거죠. 정상적인 회사가 수수료 몇 푼 받으려고 빌려주겠습니까? 건축주는 종합건설 회사에 채권 채무가 얼마나 있는지 알 수가 없죠. 법정 다툼이 있는지도 사실 알기 어렵습니다. 건축주의 공사비가 건설사로 들어갈 텐데 온전히 내 공사에만 사용될 수 있는지는 더 알 수가 없는 것이겠죠. 이걸 감수하고 면허 대여를 하는 것입니다. 민원 발생은 빈번하다고 말씀드렸죠. 면허 대여로 문제가 번지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공사비 아끼려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면허 대여자의 시공 능력이 없는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시공 능력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종합건설 면허를 유지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면허를 대여하는 시공사가 많을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수한 시공사가 면허 대여를 하지 않더라도 불법 없이 안심하고 공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공사 비용을 많이 받아야 회사를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와 공사 비용이 부족한 건축주 간 대책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60평 이상을 지어야 하거나 60평 미만이라도 다중, 다가구, 다세대 주택은 종합건설회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면허를 대여해서 95평을 지어보겠다고 상담해온 건축주에게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 건축주가 어떤 선택을 내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저 무탈하게 공사가 진행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